다음 순서는 후보자 간 상호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재질의를 할 수 있고 또 재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질문은 1분 이내에 해주시고 이후 답변과 재질의, 재답변은 각각 3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각각 총 10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께서 질의를 하고 기호 2번 장순우 후보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의 질의 시간입니다. 네, 장순우 후보님께서도 많은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매우 유사한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두 사람 중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이렇게 유사한 공약과 정책은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제가 회장이 되더라도 이러한 공약들은 먼저 잘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님께 간략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셨는데 혹시 우리 협회 중앙협회나 전국협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협회 금년도 협회 총 예산은 약 311억 원이고 중앙협회 예산은 55억 원 정도입니다. 대체 인력 사업 57억을 제외하면 250억 원 정도가 우리 중앙과 17개 지방협회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보님께서는 지금 중앙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 5년간 우리 중앙협회나 서울협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신 역할이 있으시다면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중앙협회 대의원과 서울협회 대의원으로 활동을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장으로서 하지만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물론 지난 5년간은 아니지만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 사회복지 연대를 만들어서 급여 단일화 등등 각종 여러 가지 이제 복지를 위해서 서울시와 함께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더불어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또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로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저는 단일임금 체계를 말씀드릴 때 공무원 수준의 임금 체계 도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도입하게 될 때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제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예산 범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법으로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지난 3년간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장으로서 또 한단협 회장으로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거나 또 증액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현안 문제가 되었던 특히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활동 보조인 예산을 증액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로 인해서 현재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기존에는 근로규정법에서 정한 각종 4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게 그 중에서 주유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의 무상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국비지원시설 단위임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1,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추경 50억 원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를 방문하고 각 정당을 방문하고 청와대 사회수석을 면담하고 정책위원장을 면담하고 원내대표를 면담해서 저희가 50억을 간신히 확보하였습니다. 후보님께서 활동보조인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지만 한단협의 가장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사 예산은 과연 후보님께서 노력하셔서 확보하신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후보님께서는 지난 3년간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의 발전과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보수교육을 위한 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만드는 데 어떻게 협력하고 활동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의 발전과 사회복지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법안을 만들거나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사회복지사 관련 처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어떤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저희 복지관에 관련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구해서 거기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일정 부분 참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 입법 과정 법안을 만들거나 시행령을 만들거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현재는 현장 기관장으로서 참여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협회 이사회에 임원을 비례제로 도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변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해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은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회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공약에 제시한 것은 지금 현재 오승환 우리 후보님께서는 회장과 이사진들을 지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회장이 되면 저는 현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회복지사들, 소규모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우리 이사회나 회장단에 참여를 해서 또 아까 대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또한 여성 비례 할당제에 있어서도 여성 현장에 있는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70%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저는 50% 이상을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세대 간, 성별 간 벽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화합하는 그런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3년간 협회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협회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협회를 위한,
회원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입법 과정을 함께하면서 법안을 만들었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처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실습과 관련된 시행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과 보수교육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7, 8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중앙협회는 법과 제도로 협회를 운영하고 회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장으로서 이러한 능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최초 질문은 1분 이내에 또 답변과 재질의, 재답변은 각각 3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승환 후보님께서는 지난 2017년 공약으로서 소통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복지협회를 위해 3년 동안 오승환 후보님이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년 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공약들 대부분이 우리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공감하는 데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례로 소통하는 협회, 혁신하는 협회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협회장과 온라인 소통 창구 마련, 회원 질의에 대한 의무 답변제, 협회 운영자로 완전 공개가 있는데요. 협회장과의 온라인 소통 창구를 잘 만들어 잘 만들어서 유지하고 답하고 지금 계십니까? 예. 질문 하나인가요? 예, 질문. 예.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유시문 회장님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불통하는 협회였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중앙협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대의원도 어느 회원도 아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원칙이 회의록의 공개입니다. 모든 협회 회의록은 작성되어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총회록도 총회 현장도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생중계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대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가 4,600여 명입니다.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해 주시는지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고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개인 주셨던 의견을 모아서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협회를 통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협회가 최소한 지난 3년간의 불통의 협회에서 벗어나서 소통하는 협회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업무 추진비 쓰는 것도 공개하였습니다. 협회 홈페이지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협회 홈페이지를 8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세대 정보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협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원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시면 달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소통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지난 우리 3년간 우리 협회 운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평가였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실습에 관련돼 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게 온통 창구 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난 3년간 우리 또 오승환 회장님께서 쓴 성과로 내세웠던 실습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홈페이지 안에 떠들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고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이 뜨거운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소규모 시설을 아까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향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실습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장과의 소통이 그동안에 우리 오 회장님께서 회장직을 하시면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아울러서 이번에 필수 과목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실습 시간을 160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 시설에서 문의를 하면은 잘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다음 분에 여기 빨간 글씨가 여기 쪽 이게 이번 실습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이것이 발표된 게 지난 6월인가요? 8월인가 제가 정확히 날짜는 8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제 실습 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빨간 글씨로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비춰주세요.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연락하라든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오승원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공약으로 냈던 소통이 정말 현장과 어느 정도 됐나 하는 것이 물론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또 선장과의 소통에서의 어떤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습 기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불편함을 들여서 먼저 책임을 맡고 있는 협회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 여러분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회장을 직무한 그 다음 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고시를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그 업무를 고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큰 방향은 결정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로 그 업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서 사무실을 얻었고 사전 준비를 통해서 차세대의 정보화 시스템에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모든 실습기관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거는 협회가 소통을 하지 못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제도에 예고된 6개월 전에 예고된 제도와 실제로 실시하게 된 날짜가의 간격의 문제로 발생하는 불편함입니다. 이거는 협회장의 소통의 문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실습 시간 120시간을 160시간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데 전 세계 사회복지사 양성 시스템에서 실습을 120시간 밖에 가장 적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동남아 다른 나라에서도 최소한 360시간 정도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240시간, 보육교사도 240시간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실습 시간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을 전문화하게 될 때 더욱더 실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수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동안에 만약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한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저렇게 잘못된 어떤 실습 제도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잡아서 현장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너무 오랫동안 답변하셔서 질문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공약이 총 지난 3년간의 공약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3년간의 공약이 한 24가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프로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평가할 때 저의 공약의 달성률은 80%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대로 지금 공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약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걸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까 30%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입니다. 네, 시간이 지금 초과된 관계로 발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